까마귀나더 시저입니다. 어제 회장은 트럼프 시진핑 이번 주 통화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 트럼프가 시진핑과 이번 주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 초반에 공포를 딛고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 관세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수요일 각국의 최상의 제한 촉구, 한마디로 수요일까지 미국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제한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또 열받아서 최초의 관세 전쟁처럼 게시판을 들고 생쇼를 할 것이다. 협박입니다. 미국이 만족할 만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트럼프는 또 한 번의 객기를 부릴 것이다. 또 관세 100%, 200% 상승 카드를 꺼내면서 각국을 위협할 것이고 증시는 조정을 맞을 것이다. 한마디로 수요일, 목요일이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공포지수는 62, 푸드앤크롭션 0.70. 상당히 변동이 없죠. 지금 현재는 재미없는 장, 나스닥을 저점에서 줍줍한 사람들은 조정이 온다 한들, 수익금이 좀 깎인다 한들 그 저점은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버팅겨보고 신규 매수를 강력하게 고려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현재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브로드컴이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가 최고점을 찍고 한 이틀 연속 좀 좋지 않은 시기를 보낸 것처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는 나스닥이 또는 반도체가 더 이상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나스닥에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재료의 소멸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일정은 졸트 9인 이직 보고서가 있는데 노무라의 예상치, 컨센과 좀 상당히 비슷한 예상치를 보이기 때문에 노무라가 맞다고 하면 오늘의 지표도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역시나 트럼프의 입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의 급등의 채널은 이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채널은 이제 폐기입니다. 폐기.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음영을 넣어드렸는데 이 채널에서 이제 나스닥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21선은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베팅해봐야 될 시기는 나스닥이 조정이 와서 채널 하단까지 좀 밀리는 상황이 온다. 그 지점이 121선 그리고 201선까지도 터치하는 자리, 저점에서 물량을 준 이 물량들은 계속적으로 홀딩해 나가면 되겠으며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는 3배 레버리지를 줄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찔끔 내렸다고 해서 3배 레버리지를 줄 때는 아니고 저점 홀더의 홀딩의 자리입니다. 현재는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주도주 데일리 단타나 중소형주 아직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거나 이제야 모멘텀이 살아나는 그런 중소형주의 단기 매매만 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추세가 좋게 흘러가는 중소형주를 멤버십에서 신규 매수를 했고 그 종목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약간 따라잡으면서 산 것이고 약간의 눌림이 오면은 또 한 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저점에서 잡은 물량들은 홀딩 그리고 애매하게 주식을 사지 말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중소형주 단기 매매만 해야 될 시기. 나스닥이 상방도 막혀있고 하방도 막혀있다. 박스권이다. TQ도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21선 올라오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양호한 상태. 엔비디아 5일선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있는데 목요일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호조로 발표되면은 그 당일날은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도 같이 오를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매수의 자리단이다. 최소한 엔비디아가 21선을 터치 또는 상승 추세 하단의 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 단기 매수로 잡아볼 만하다. 테슬라만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테슬라가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난 11월처럼 하단에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은 안 돼요.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줘야 목표가인 $400 부근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현재 하단에 파란색 선을 어제 이탈했다. 이탈하고 이 마루를 해줬긴 했으나 어쨌든 이탈을 한번 했다. 이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그어놓은 두 번째 파란색 하단의 지지선을 억지로 그으면 안 되는데 추세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파란색 하단선을 또 그었다. 그 자리가 121선의 자리다. 현재 테슬라는 $330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갭이 있어요. 이 갭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201선의 지지자리. 강력한 지지선의 자리가 되고 여기서 매수의 자리가 되겠죠. 밀린다고 하면은 매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저점에서 잡은 물량만 홀딩을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테슬라가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안 좋아졌습니다. 추세가 좋으려고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현재 이탈을 했고요. 이탈을 하면은 이때처럼 하락으로 갈 수 있지만 이때처럼 하락으로 간다고 생각하진 않고 하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갭라인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며
갭 라인으로 가기 전에 지지선은 $330, 갭을 메꾼다고 하면은 그 가격은 $300입니다.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121선 $330를 지지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단기 매수자들은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왜냐면 갭을 메꾸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가는 조짐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갭을 확실히 메꾸는 그 자리인 $300에서 다시금 스윙의 물량을 잡아볼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최근에 매수한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매수한 물량은 여전히 일단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도 5일선 가까스로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21선 지지를 받았다. 브로드컴의 실적이 목요일에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모멘텀은 받을 수 있겠으나 200일선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추세가 안 좋다. 만약에 좋은 상황이 와서 반도체가 200일선을 리터치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물량을 좀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왔고 브로드컴의 실적도 발표가 되면은 이제 반도체를 끌어올려줄 모멘텀이 없다. 그 가격이 속슬로 따졌을 때 한 $18 이상으로 되면은 좋겠는데, 속슬이 $18 이상으로 되면은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된다. 구글 현재 200일선을 이탈하는 흐름, 다시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데 21선 올라오고 있고 추세 하단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받아봐야 할 구간은 21선 터치 또는 추세 하단 터치 시 추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다. 구글의 모멘텀이 꺾인 것은 아니다. 매수는 언제나 싸게 추세의 하단 터치 시. 애플 현재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애플 때문이다. 애플이 올라줘야 나스닥도 오른다. 애플은 여전히 21선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애플의 상승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애플은 현재 싼 구간으로서 $190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가 있다. 저의 스타일은 급등할 때 막 따라잡고 사자마자 매도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 주식을 소유하자, 조금은 길게 보자,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좀 싸게 매수를 하고 낮은 평단에서 존버를 해야 된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이제 반등을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키움전사가 눈치를 채고 숏을 매집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돈을 버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숏을 털어내야겠죠. 그래서 내릴 듯 하다가 오르고 내릴 듯 하다가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숏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라이 이제 뭐 못하겠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숏이 올라가고 나스닥에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그래서 테슬라도 내리고 S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쏙3 막 1위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쏙3 1위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스닥의 조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거나. 코인의 공포지수는 64, 코인베이스 일본입니다. 코인베이스 다행히도 21선 지지받고 십자도지는 뭐죠? 방향을 결정할 자리.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팽팽한 방향을 결정할 자리죠.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5일선을 좀 이탈했다는 것은 일단 좋지는 않고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현재 죽을 쓰고 있는 바람에 코인베이스도 힘이 없죠. 좀 올라줘야 된다. 하지만 올라줘도 이제 약간의 좀 저항 자리가 있다. 상승 추세선의 중단선 자리가 좀 저항이 된다. USDT 테더가 다시 한번 절대로 돌파해서는 안 되는 파란색 선을 이탈했다. 이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더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코인의 시즌이 다시 한번 종료될 수도 있는 지점이었는데 다행히도 위험만 주고 파란색 선의 밑으로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해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21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태.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신용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트코인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냥 이 가격대만 유지해주는 횡보의 시나리오다. 게더리움 빨간색 지지선을 그어드렸죠. 지지선은 잘 그어야 됩니다. 계속 지지선을 터치를 했다는 것은 게더리움의 세력이 아직 게더리움을 털어버리진 않았다. 지지선을 지킨다는 것은 개미들을 유혹한다는 거고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무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도 털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게더리움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리움이 상승하려고 한다면 200일선 돌파해줘야 돼요. 코인도 똑같습니다. 200일선을 돌파해야 상승의 시작이죠.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도 게더리움 강한 매물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려고 한다. 차트를 보는 방법인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는 상태. 좁아지는 상태는 횡보를 하면서 방향을 결정할 자리. 현재도 좁아지는 상태고 볼린저 밴드 상단 하단이 좁아지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겠다.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겠다. 응축 팽창인데 이 팽창이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분명한 거는 게더리움은 힘을 모으고 있다. 인간적으로 좀 상승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 방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멤버십 또는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유튜브 운영이 쉽진 않아요. 그래도 후원 및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DT 방에서는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고 장기호 방에서는 저점에서 잡은 물량을 홀딩의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 뷰를 말씀드리고 시장의 변곡에서 누구보다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거나 주식이 너무 올라서 수익금이 늘어나서 너무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공포의 매수 그리고 환희의 매도 모두가 무서워하는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욕심 부리는 자리에서는 나올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